오늘은 저한테 좀 해당되는 이야기죠. 어쩌면은 신이 아줌마처럼 20대, 30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2030 세대가 가난하게 살게 될 거라는 징조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반짝반짝 미니무님께서 두 분이 모녀지간이신가 봐요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신이 아줌마는 저에게 어머니가 되시고 저는 그 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가 어쩌면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포함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나도 포함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나 뭐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2030이 잘 살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잖아요. 우리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못 먹고 못 사는 때에 아주 절박한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왔는데 그 힘겨운 삶을 조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엄마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죠. 노력을 했는데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대 30대 옷에 젊은 것들 못 쓴다 개사코 막 그런 얘기. 배가 불러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캥거루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 30대가 훨씬 많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030 세대가 가난하게 살게 될 거라는 징조 2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다면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인건비가 그나마 싼 지역에다가 외주를 주고 들고 오는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업의 이윤은 계속 늘어나지만 일자리를 잃게 돼버리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아웃소싱하게 되면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특구로 지정해가지고 땅 빌려주고 세금 완화시켜주고 조금 들어와가지고 너 그 기업 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막상 세월이 흘러서 가보니 기술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확보했다 생각하니까 땅값도 받고 세율도 높이고 중국도 세금이 만만찮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래도 없었지. 그리고 사이에 계속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은 보너스라든지 그리고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녀들 등록금을 대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비정규직이거나 당수 노동을 하게 돼버리면은 회사가 그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내가 여기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는 거죠. 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많이 줘야 되니까 비용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이윤이 좀 많이 창출됐다면 지금은 이윤이 별로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극명하게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 과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내에서 소기업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만들어주면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바꿨지만 지금은 외국 업체들에게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또 기업에게 주지 않다 보니 이게 뭔가 악순환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기업이 100명을 고용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면 현재는 50명으로 줄어도 200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유 중에 2번째가 바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하던 노동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동화로 시켜버리니까 더 많은 생산력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생산량을 뽑아내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임금은 동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차제가 뭐예요? 많이 생산하니까 기업은 자꾸 살찌워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화 시스템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루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시절이었을 때 엄청나게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 기술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기량과 조직 구조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무가치해져 버린 겁니다.
예, 무가치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여러 가지들 했는데 옛날 같으면 저도 뭐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면 뭐 내가 50년 넘게 살아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의 얘기를 20대한테 많이 하는데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시시때때로 많이 해주는 것도 많이 해주는 의식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뀐 것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동화 시스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이렇게 딴 있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했어요. 딴 생각을 무슨 난감하네 난감하네. 또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안 들어갔어요.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시간, 12시간 야근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8시간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투잡이라는 게 기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전체적인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 주 5일 근무 자리 잡힐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 당연시 하잖아요. 여기 근데 보시면은 최은식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같은 창작 쪽에 기회가 많아졌죠 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준비를 많이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그냥 올인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 올인해도 사실 저희들 부동산 일을 하거나 권리 분석 일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24시간이 사실 모지래거든요. 한 곳에 올인해도 못다한 일인데 과연 투잡이라는 게 뭐 특정 지역이 있죠. 뭐 있겠죠. 뭐 유튜브라든지 단순 노동의 직장이라서 다른 거를 못 그렇죠. 하는데 그런 그럴 특별한 있죠. 경우도 있겠지만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왜냐면 단순 노동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성실한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더 나아갈 수가 없지만 뭐 영업이라든지 특수한 직업들 있잖아요. 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고민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예. 차라리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저희 세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3D 직종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3D 직종이 그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나오네요. 네? 신미경 님이 디피컬트. difficult. 맞아요. difficult, dangerous, 또 더티죠. 근데 이런 3D 일이 직종. 별로 없다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그만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택배 때문에. 기사 뭐 이런 택배 기사도 실제로는 우리 기업 힘들지만 진짜 돈 많이 번다고 하시거든요. 뭔지는 월급이 모르겠지만. 보통 400, 500은 기본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경제학 중에서 배운 게 있었는데 왜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사실 정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적더라도 행복이 많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돈은 점점 많아지지만 행복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돼요. 이 돈과 행복이 0이 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을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기본적인 이 월급을 얘기해볼게요. 2천만 원을 법니다. 아직 25, 아직 창창해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서 내가 뭔가 여행을 간다 오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배운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적게 벌지만 행복이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내가 대신에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포기를 하고 다른 거를 포기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행복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2천만 원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괴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7천만 원, 8천만 원이 되는 순간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2천만 원부터 7천, 8천의 어떤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7천, 8천이 되는 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신기하게 행복은 그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여유롭거든요. 우리 막내 작가 얘기를 듣고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을 이렇게 있었지만은
한번 올라가는 그거는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해도 아픔은 아니에요. 희생도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일을 막 남들보다 많이 하면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희생이 아니었고 나에 대한 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2030 세대를 믿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